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현 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슈 주제 보기에 앞서서 중요한 이 공시들 나온 부분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얼마 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투자자분들을 다소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규모를 줄이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당초에는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 발표였는데요. 2조 3천억 원 유상증자로 그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시 나온 내용이고요. 현재 넥스트레이드에서 6% 정도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시작함과 동시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용 다뤄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나왔고 현재 넥스트레이드 기준 3.76% 오름세 나타낸 55,100원 정도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슈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이슈는요. 계속해서 미국에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한숨 돌리는 상황인데 미중 관세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약간 좀 엇갈렸고요. 공통적인 점은 장 초반보다 후반에 좀 나아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분석해 보죠. 김민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뭐 가짜뉴스 소동도 좀 있었고요. 근데 그 가짜뉴스가 아닐 땐 굴뚝이 연기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부정했습니다. 백악관 쪽에서 아니다. 뭐 90일짜리 관세 유예 소식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 가짜뉴스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관세가 유예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부분은 미 증시를 과연 무엇이 끌어내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자, 현물하고 좀 선물하고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마진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거는 뭐 신용의 이제 반대매매 부분 때문에 돈 넣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물도 어제 여러분들 양봉 마감이 됐어요. 상당히 등락 과정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고점 대비 4.5%까지 올라갔고 저가가 마이너스 5.16%였는데 시가 그 종가 마감은 플러스 0.1%에서 됐습니다. 현물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물은 뭐 선물은 더 다이나믹합니다. 뭐 엄청나게 저가와 고가가 좀 차이가 벌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우선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생각하는 조정폭은 다 나왔습니다. 월봉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사실상 뭐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만은 늘 뭐 주식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좀 가대낙폭 구간이지 않냐 판단하고 있고 데드캣 바운스가 좀 나왔다. 데드캣 바운스인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정말 데드캣 바운스 정의대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하방 경직성을 좀 빠르게 만들 것이냐 아직 하방 경직성에 대한 근거는 불명하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주봉 모습인데 이틀 지났어요. 오늘 미국 시장 이제 본장까지 플러스 시킨다면 1.5% 지금 양봉 구간입니다. 이 주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죠. 과연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 양봉 크기가 좀 흘러갈 것이고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에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만들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금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모두 다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0년물 국채도 마찬가지고 이제 명목금리라고 하죠. 실질금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실질금리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것을 명목금리에서 실질금리라고 하는데 조사를 좀 해보니까 명목금리가 4.15, 실질금리가 현재 4월 7일 기준으로 1.96으로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가 있었죠. 이 관세 정책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달라고 하는 어제 어린 아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쪽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연준이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연준은 그에 따라서 매파적 발언과 신중론을 좀 이야기했죠.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단지 연준의 어떤 여러분들 스탠스 변화도 좀 있어요. 예전만큼 매파적인 강도가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벌써 이제 4월 초반이지 않습니까? 1월, 2월만 해도 올해 뭐 금리 인하 한 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롬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 2번이다 못 박은 상태고 패드워치에서 시카고 CME에서 나오는 확률들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올해 금리 인하 3번 인하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전일 그 JP모건인가요? JP모건에서 내년 1월까지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올해 지금 4%대 금리에서 미국이 내년에 2%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본인 중심을 잘 세우고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증시는 끌어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단기간에 여러 가지 어떤 관세 정책, 연준의 어떤 신중론 등등 이런 여러 지역적인 요소들이 가미되면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금리 부분은 기준금리나 이런 부분을 지금 제외하고 사실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반응하는 것은 뭐 기준금리 쪽은 아닌데 뭐 잣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지금의 연준의 스탠스와 여러 가지 헤지펀드라든지 큰 IB 투자들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 금리 인하도 좀 서둘러야 되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코멘트는 중국을 제외한 하루 만에 나온 내용이에요. 지금 모든 국가들과는 협상을 열어놓겠다. 중국만 지금 강대강 기로로 가고 있지 않느냐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밤에 나왔던 건 데드캣 바운스다 아니면은 진짜 바닥에 대한 확인이다 어떤 의견이요? 지금은 중립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기술적으로도 좀 저는 뭐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나왔다고 했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틀 정도로는 좀 약한 것 같고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좀 지나봐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우리가 관세에 대한 좀 호재거리,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고 그만큼 미국에도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 때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고요. 월봉 기준으로 석 달 연속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10년 내의 모습을 보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석 달 이상 음봉이 출현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좀 봤을 때 잠재적 매수자는 상당히 있는 상태고 미국 증시도 하락폭이 계속 며칠 컸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이러한 뭐 반대 매매가 나간 사람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조금만 우리가 더 확인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 이사님 시각 어떠세요? 네, 일단 뭐 데드캣 바운스 단기 바닥이 나왔느냐 아니면 단기 반등이냐에 있어서 아직은 단기 반등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어제 나타났던 변동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진콜이나 주식옵션 같은 이 파생 상품들의 거래 급증으로 인한 변동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중 뭐 10%를 대형주들이 너무 쉽게 올랐다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인 것은 미국 시장의 강함과 더불어서 취약성을 드러낸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시가총액이 가진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주식 선물 옵션이 워낙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종목의 등락이 조금만 커지면 한쪽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대량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손바뀜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묶여있던 대량의 그런 파생 상품들이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급으로 인한 변동성은 좀 줄어들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뭐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형태로 좀 전환될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미국 시장의 조정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상승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대형주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한 변동성은 어제 이제 급등락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주식 옵션이나 선물이 청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뭐 그렇다면 이 수급으로 인한 단기 변동성 그러니까 원래 한 1, 2% 정도 변했어야 되는 게 이런 과한 수급들이 붙어서 한 5, 6%로 확대됐던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을 조금 늘렸다 정도로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좋은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전에 또 김민주 전문가도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관세를 부과를 하고 여기에 중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34% 관세 부과하고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50%로 간다. 묻고 더블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계속 이렇게 한 번씩 펀치를 주고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렇다면은 미중 갈등은 더욱더 격화되는 것인지 관세와 관련해서 후폭풍에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시달리게 될 것인지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주 전문가님? 네, 이건 뭐 사실 장난스럽게 좀 봤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의 어떻게 보면 두 원수급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 분은 대통령이고, 한 분은 뭐 이제 원수라고 지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의미가 없는 나라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지금 실제로, 자, 50% 받고 50더. 이거 남성분들이 뭐 이게 등산 같은 데 가면 배드민턴 치시거든요. 뭐 탁구하고, 지면은 뭐 우리 집 얻고 세 채 더. 뭐 이런 그 장난스러운 발언들을 해요. 한 나라의 국가 원수라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래, 34%에 맞불 놓고 50%. 그럼 50%에 맞불 더 넣으면 75%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거의 장난질에 가까운 감정적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 부분이 정말 시행되기 자체가 어렵죠. 34도 지금 과한 쪽인데, 여기서 묻고 따블로 50%. 또 여기서 50% 중국이 또 때리면 미국도 반응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저런 수치적인 부분을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중국과의 어떤 강대강 강대양 기로냐, 올해 연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강대약 기로로 가는 것조차도 좀 우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진핑이 그래도 좀 중국의 어떤 1인자인데 여기서 이제 약한 모습, 그럴 리는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중국과의 원활한 협력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국과의 원활한 협력이 쉽지 않은데, 표면적으로는 어떨 것이냐, 수치적인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표면적으로 계속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됩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미국 입장,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떤 콘크리트 지지를 갖고 있는 트럼프의 지지력 결속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면서 결속력을 다지는 모습. 결국은 시장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될 것 좀 같고요. 저는 중국보다는, 그러니까 중국은 강대강 기로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다른 국가들이 따라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국가들은 전일도 정리해드렸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멕시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드러내놓고 대립각 세우지 않겠다, 보복관세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고, 뭐 베트남은 거의 만세 지금 수준이죠. 우리 0% 하겠다. 베트남이 미국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 0%를 한다? 그러면 베트남은 빈익빈 부익부가 더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 사례를 보듯이 베트남에도 이제 미국산 쌀이라든지 미국산 소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거기가 개발도상국 수준인데 서민들 경제가 팍팍해지겠죠. 빈익분, 뭐 부익분은 더더욱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만나자. 벌써 두 국가는 만세 불렀고, 유럽이나 일본 보십시오. 일본은 뭐 말할 가치도 없어요, 지금. 일본은 지금 어안이 좀 벙벙한 쪽이죠. 우리가 이럴 거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지금까지 이런 쪽이고, 유럽은 좀 강한 뉘앙스를 풍기는 듯 하는데 여지를 계속 열어놓습니다. 끝 멘트는 협상을 원한다. 끝 멘트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상 유럽도 EU를 대표하는 국가가 지금 독일인지 프랑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그 외부적 발언이 약해진 스탠스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좀 남아있는데, 어제 교섭본부장이 이제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다른 국가들은 계속적으로 협력한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단지 국내 흐름을 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유저분들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무대응해야 된다는 결론은 전일 미증시에서 확인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은 상해 종합지수거든요. 어제 지금 상당히 개파락하고 폭이 컸지 않습니까? 홍콩 항생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홍콩 항생지수인데 어제 11% 떨어졌지 않습니까? 야간에 반등 안 나왔어요. 중국이 이제 강대강 기로로 간다고 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금 빨간 장대 양봉이 하나 있으니 좀 낫지. 네. 사실상 이 모습만 보게 되면 6.38%가 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월요일 아침 개장 방송을 맞이했거든요. 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변화된 모습이죠. 그러면 이 관세에 따른 정책에 따라서 뭐 벌써 일정 부분 현금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뭐 줄이는 것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현금을 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종목들이 손실이 날 만큼 났는데. 20, 30%씩 내려온 상태고 이게 단기간에 뭐 한 3, 4일 만에 20, 30% 손실이 나 있는데 이제 와서 현금 줄여라.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또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조금 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주식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적인 이 저가 베팅 매수를 계속 하시고 조금 현금이 없으신 분들도 강하게 버티셔라. 이 관세 정책에 흔들리지 말고 저는 그러한 그 바이앤홀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인물의 특수성을 봤을 때 너무 우리가 관세 하나에 막 파르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얘기해 주시는데 김 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 이 자체가 뭐 중국과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아예 얘기를 끊고 양쪽 다 뭐 100% 이렇게 계속 그것도 뭐 유예기간 하루도 없이 당장 오늘부터 실시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뭐 이건 정말 뭐 파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뭐 블러핑일지 실제로 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뭔가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강대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과 협의는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지금 얘기의 통로가 끊이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적어도 한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세 개의 공장이 중국에서 바뀔 리는 단 1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장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그 다음에 지금 중국만큼 상품을 저가에 잘 만들어내는 제조 국가가 과연 존재합니까? 품질 기준으로 따지면 있죠. 뭐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들 수 있고 일본이 더 잘 만들 수 있지만 낮은 가격으로 그것도 밀어내는 가격으로 그 정도의 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제조 국가는 당분간 중국을 제외하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중국 상품 전체 다 빼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예전에 언급드렸던 그 아마존을 통해서 들어오는 $800 미만의 제품에 대한 관세 철회도 이것도 철회했죠. 그러니까 저가 $800 미만의 중국 제품 사더라도 이걸 뭐 멕시카로 돌려 들어오든 캐나다로 돌려 들어오든 이것마저도 다 지금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 시장의 그 압력들, 그 지금 막 시위가 늘어난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고 의회에서도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엔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뭐 김민주 전문가도 언급하셨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 다만 양쪽이 좀 명분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강하게 뭔가 질러놓은 상황이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이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뭔가 굴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시진핑 정권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로 말로야 잡아먹을 듯 계속 압력 에스컬레이팅을 하겠지만 실제로 액션으로 갈 때는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로 갈 가능성은 뭐 0%는 아니지만 그렇게 높진 않고 실제로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쌓여가는 재고가 가장 그 스트레스인 나라인데 미국에서 이런 물량들을 모두 끊어내면 중국 내에서 아마 폭동이 일어날 거고요. 반대로 미국에서도 계속 이렇게 싸게 들어오는 중국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히스패닉을 포함한 저소득층에서의 폭동도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양국 정부가 뭐 그 폭동을 받아들일 정도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으면 뭐 나쁘지 않을 텐데 전 세계 모든 패권 국가를 망가뜨리는 핵심은 결국은 폭동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양국이 지금 뭐 말로는 다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극단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액면 그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막 대립이 격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예 대화가 없는 것보다는 싸우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주거니 받거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또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 이렇게까지 높은 관세 부과하면 아이폰 하나에 300만 원, 400만 원 하는데 누가 사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오픈은 됐고 물론 악화일로를 걷는 것 같지만은 이 역시도 해결의 일환이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라는 의견 두 분이 나란히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레포트 세 가지. 첫 번째 키움증권입니다. 미국채 금리 되돌림 배경 점검.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간밤에도 20bp나 오름세가 나타나서 다시 4%대 됐거든요. 잠시 후에 좀 알아보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엔터섹터, BTS 완전체 2달 전, 그리고 DS증권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어제 실적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하나씩 알려주세요. 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에서는 뭐 일부 업체는 괜찮을 것 같고 SMJYP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하이브와 YG는 조금 예상치를 하회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어쨌든 미국 쪽에서의 공연 수익은 뭐 높아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이건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6월 달이면 이제 BTS의 완전체가 뭐 돌아온다라는 것. 그래서 공연 자체를 올해 뭐 바로 시작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이제 뭐 음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하반기에 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상위 4개업체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꽤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하는 공연에도 뭐 관세를 물릴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런 변동성만 우리가 좀 차치를 한다면 지금 뭐 엔터 업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여전히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하이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로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리포트에서 하이브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중국 관련된 내용들이 풀렸을 때 하이브 전체에서 중국에 대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평가인데요. 자, 시장의 컨센서스를 엄청나게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 나왔죠. 물론 뭐 매출이 서프라이즈한 건 아니었고 이익 쪽이 결국은 환율 효과에다가 이 보조금을 생각보다 많이 받으면서 그다음에 지난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런 베이스 효과가 잘 발생하면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이건 나름 뭐 긍정적일 수 있으나 결국은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가장 최대 문제는 이게 풀인 효과 아니냐. 관세를 앞두고 다 미리 당겨서 뭐 사다 보니까 실적이 잠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리포트도 동일한 관점입니다. 결국 그 가장 중요한 승부점은 2분기다. 2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낼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지금의 주가는 너무 싸 보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2분기에 1분기에 좋았던 게 바로 또 2분기에 확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실적이 등락을 크게 거듭하면 밸류에이션을 좋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결국은 이 관세에 따른 풀인 효과 때문에 실적이 단기적으로 올라간 것이라면 2분기엔 과연 어떻게 될까? 2분기가 승부처다라는 것이고 주가는 또 이를 선반영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미국채 상황에 대해서 키움증권은 어떻게 분석하나요? 네, 결론은 변동성이 크다. 이게 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3.9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3.9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던 건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베팅했던 건데 연준이 이제 이를 약간 막는 시각을 내놓고 그다음에 여전히 금리 인하 쪽에 이제 시각을 내놨지만 경기가 그렇게 뭐 급격하게 위축되진 않을 거라는 시각, 뭐 연준이 맞은 적이 없어서 신뢰도는 낮은데 어쨌든 그런 발언을 내놓은 부분. 그다음에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극단적으로 치닫았다가 이게 관세로 가서 정말 극단적으로 치닫지만 50개 국가는 또 협의한다고 하니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일단은 조금 되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6까지 바로 내려갈 줄 알았던 금리가 3.9에서 일단은 덜컥 걸리고 오늘 일단 말씀하신 대로 크게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변동성이 열려있는 구간이라서 키움증권의 지금 안희아 연구원은 하단은 3.6, 지난 저점이었던 3.6까지 갈 수도 있다. 또 열어두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위쪽으로도 일정 부분의 변동성은 열어두는 여전히는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에 따라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이 장단기 금리의 변동성 중에서 2년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10년물이 조금 견조하다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예, 일단 이 장단기 금리의 전체적인 움직임도 계속 우리가 경기를 한번 추적해 보려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수급적인 이유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 지금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국채 보유량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모브라고 하는 채권 변동성 지수가 확 확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 쪽에서 국채를 강하게 사주지 않으면 연준이 여전히 미국채를 강하게 사지 않는 구간이고 미국 금융권이 살 수 있는 국채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올해 지금 7조 달러 정도의 국채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미국 국채 만기가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채권 변동성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 수급적으로도.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은 어떻게 보면 허무하지만 빠르게 뭔가 좀 금리를 되돌리면서 이 긍정적인 시그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보기에는 조금 미약하고 여전히 금리는 변동성이 있다 정도로 바라보시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미국 국채금리 변동성이 커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키움증권에서의 레포트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 반도체 왔습니다. 제우스는 한번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도 퍼포먼스가 양호하게 나오는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하나죠. 다시 봐야 되는 이유 뭔가요? 네, 일단 뭐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KRX 바이오 지수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상당히 아직도 반도체에 관한 뭐 올해 내내 긍정적인 뷰를 좀 갖고 있는데 레거시 반도체에 관해서는 작년에 그렇게 좀 맞지 않았어요. 네. 레거시 반도체가 저는 작년에 좀 휘황찬란하게 좀 올라가고 올해부터 꺾이지 않느냐 싶었는데 작년에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안 좋고 지금 오히려 좀 올해 지금 좋아지는 쪽이고요. 정통 디램 낸드 쪽은. 단지 이 팹리스 업체들, 특히 팹리스 업체들의 이제 특히 반도체 종목으로 좀 집중받는 쪽들, 경기 민감주의 사이클이 깨지는 해가 되면 저는 2025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팹리스 업체들이 각각의 이제 뭐 칩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2025년이 좋아지고 있는 게 레거시까지 같이 좋아지는데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이 KRX 반도체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KRX 반도체 기준으로 3,500에서 걸렸어요. 지금 이제 녹색으로 매물대를 제가 표시를 했거든요. 여기가 가장 두꺼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뭐 관세 등등의 이슈로 이제 바닥을 내려왔는데 과연 이게 대세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한 뭐 굳이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헤드앤숄더의 좌측 어깨 정도 그리고 렉라인 정도까지 내려왔느냐를 판단한다면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왼쪽에 작은 산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의 위치 정도가.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뷰가 작년하고 올해 지금 비교를 해보면 올해 더 좋아진 쪽입니다. 레거시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올해 그래도 HBM의 수요들이 굳건하지 않겠느냐. 뭐 TSMC, SK하이닉스, 뭐 엔비디아의 상강 동매 체제에 대한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또 좋아진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했을 때 지금은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뭐 미비되게 개선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관세 정책의 이슈로 내려왔을 뿐이다. 그러면 이제 좌측 어깨가 만들어졌어요. KRX 반도체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산을 만들러 갈 때이죠. 그래서 저는 뭐 저의 기술적인 분석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주봉 모습이에요. 이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동일하게 KRX 반도체 기준으로 3,500대 강한 대량 매물대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소화를 기대해보고 그러면 이제 지수 분석을 했죠. 우리가 오늘 미국 증시 이야기했고 이따 뭐 이사님이 또 선물 옵션 봐주실 거고 KRX 반도체 받고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빅데이터와 이렇게 포착된 부분이 오늘 뭐 빅데이터 확률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하락한 것은 제우스는 이 제우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도체 2024년 대비 영업이익이 좋아진 몇몇의 기업들을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 뭐 제우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넥스틴 몇 개, 뭐 PSK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위권 내에. 그래서 올해 한 해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기업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뭐 14,000원대 사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뭐 그때 이후에 아직까지는 그 뭐 발을 좀 들여볼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좀 관심이
생겨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들고 왔고, 지금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뭐 조금 들어가서 저가 매수의 반등을 노리는 구간으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무난하게 오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올해죠. 올해 2월 19일 날 찍었던 16,800원은 조금 기간 보유를 한다면 넘어가지 않을까. 저희는 일단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하방 경직성이 이번 주까지 보자는 의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1,800원 정도 보시고요. 목표가는 13,2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하니까 약 업사이드 15% 정도. 1차 목표가 이 정도 봐보고 변곡 좀 넘어가면 추후에 상세 분석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우스 지금은 2% 오른 12,100원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3,200원 좀 짧게 잡았고요. 목표가 도달하면 한 번 더 리뷰를 하면서 다음번에 목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